탐방하는 꾼 정탐꾼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식물 재테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식물 재테크는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식물 재테크, 그리고 두 번째는 노지에서 할 수 있는 식물 재테크가 있는데 오늘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식물 재테크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초보자가 접근하기 쉬운 세 가지, 그리고 중급자가 접근할 수 있는 세 가지, 그 다음에 고급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좀 압축해서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그럼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초보자들이 다룰 수 있는 재테크 식물 세 가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물은 바로 얘입니다. 예, 일반 몬스테라인데요. 초급자분들이 이제 많이 처음 접하실 때 이제 몬스테라를 많이들 키우세요. 애들은 특성이 첫잎부터는 이렇게 찢어진 잎이 나오진 않고 잎이 한 3장에서 5장까지는 이런 잎이 나와요. 이런 네. 잎이 나오다가 이제 이렇게 갈라지는 잎이 생기거든요. 네네. 요거를 이제 식물 키우시는 분들이 하는 말씀으로는 찐잎이라고 해요. 네네. 그래서 이런 잎이 이제 4장, 5장쯤 됐을 때 이런 잎이 나오고 더 탄력이 받으면 구멍이 나와요. 네네. 예, 구멍이 나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얘를 번식해서 심어도 세 번째부터는 얘가 나오나요? 보통 그런 이제 처음 딱 심으셨을 때 이렇게 찢어진 잎이나 구멍잎을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일 위에 있는 애 삽수, 제일 위에 있는 삽수를 탑삽수라고 해요. 그래서 탑삽수라고 하는데 그 탑삽수를 이제 번식을 해가지고 식재를 하면은 그 잎부터는 찢어진 잎이랑 구멍난 잎을 보실 수가 있어요. 탑삽수를 이제 키우시는 방법은 제일 위에 있는 애, 제일 위에 있는 애가 이제 공중뿌리가 나오면 공중뿌리랑 그 마디 사이를 이제 잘라주세요. 잘라주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물꼬라고 표현을 하는데 물꼬질을 하신 다음에 그냥 일반 뿌리에서 잔뿌리가 이제 실처럼 나와요. 네, 충분히 그 잔뿌리를 받으신 다음에 식재를 해주셔야 돼요. 그 잔뿌리가 모든 식물은 잔뿌리 없이 그냥 일반 기근, 그냥 뿌리 있을 때 식재를 하시면 과습이 와가지고 애들이 좀 죽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식물 물꽂이하고 정식하시기 전에는 충분히 뿌리를 받으신 다음에 식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얘 같은 경우 가격이 보통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로 이렇게 형성이 이거는 되죠? 일반 몬스테라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좀 저렴해요. 네네. 그래서 한 5만 원에서 7만 원 뭐 이렇게 하는데 입장수에 비례하기는 합니다. 네, 보통 5장 이상 됐을 때 뭐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식물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 아이는 지금 무늬식물이라는 아이인데요. 이제 잎이 이렇게 이제 양쪽에 왼쪽 오른쪽에 요거를 귀라고 표현을 해요. 식물 키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귀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특징이고 무늬가 이렇게 하얀색이랑 초록색이랑 산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초보자분들이 많이 이제 키우시는데 보통 얘는 성장 속도가 빨라요. 일반 몬스테라보다. 보시면 여기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자랐다가 저희가 이제 본식을 하려고 한 2주 정도 전쯤에 여기를 잘랐어요. 잘랐는데 자른데 사이에 순이 터서 이만큼 또 자란 거예요. 그래서 번식 속도가 엄청 빠르고 진짜 빠르네요. 키우시기도 쉽고 보통 이것도 아까 몬스테라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디랑 기근 사이 마디 이런 기근 게 사이 뿌리인가요? 네, 공중뿌리라고 공중뿌리.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를 이제 잘라주어서 아까처럼 똑같이 물꽂이를 하신 다음에 요 공중뿌리에서 실뿌리, 잔뿌리가 나올 때까지 충분히 뿌리를 받으시고 식재를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키우시다가 보시면 이제 무늬종들은 무늬를 잃을 때가 있어요, 종종. 그러면 한 번씩 커팅을 또 해주시면 무늬 발현이 또 잘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무늬를 잃었을 때는 한번 커팅을 해줘. 그래서 다시 네. 무늬를 발현시켜라 이런 말씀이시죠? 네. 네. 참고로 지금 옆에 있는 거는 에피바리 옐로우라는 애인데요. 네. 요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키우다가 지금 무늬가 이것도 좋은 편이었는데 한번 잘랐는데 양쪽에서 순이 터가지고 올라왔어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또 비료도 좀 잘 주시면
이제 촉이 몇 개씩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잘라주고 나서 무늬가 확실히 좋아졌죠. 네, 확실히 무늬가 세게 나오네요. 네. 네. 세 번째 식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예, 이 식물은 필로덴드론과인데 버럴막스 바리에가타라는 아이예요. 근데 이제 줄여서 이제 식물 키우시는 분들은 버막바라고로도 부르시기도 합니다. 네,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키우시다 보면은 이렇게 촉들이 이렇게 많이들 나와요. 이렇게. 네, 뿌리가 나오네요. 네, 공중 뿌리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얘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무늬가 이렇게 산반인 경우가 이렇게 나온 반면에 이렇게 초록잎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얘도 이쪽을 공중뿌리랑 마디 사이를 또 잘라주시고 커팅을 해주시면 또 무늬가 좋은 무늬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아, 과감하게 잘라야겠네요. 네, 과감하게 잘라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잘라서 얘도 똑같이 물꽂이를 해주시고 뿌리가 또 나오면은 잔뿌리 잘 받아서 식재해주시면은 번식이 그렇게 쉬운 식물입니다. 예, 이렇게 무늬가 안 나와버리면 식물 재테크로서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중국자형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자형 첫 번째입니다. 여기 보시면 얘는 안스리움 종류 중에 킹 오브 스페이드라고 킹오스라고 줄여서 얘기를 해요. 킹오스라는 개체인데 안스리움은 여기 사이 보시면 기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근을 잘라서 네 V자로 이제 뿌리가 다치지 않게 예, 네. V자 커팅으로 네 V자 커팅으로 뿌리 사이를 이렇게 커팅을 해줘서 얘도 잔뿌리를 받으신 다음에 식재를 하는 개체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번식하실 때 다른 애들과 다르게 물꽂이보다는 수태로 또는 이제 펄라이트나 세라미스라는 돌이 따로 나와 있어요. 네. 안스리움을 키우는 돌인데 거기에 이제 번식을 하시기 전에 거기에다가 이제 또 담가 놓으셨다가 잔뿌리를 충분히 받으신 후에 얘도 식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안스리움은 다른 식물보다 습도를 많이 요해요. 그래서 장식장에서 많이 키우시는데 온실장에서 키우시면은 잎도 크기가 실습에서 크는 것보다 잎 크기도 커지고 이렇게 뿌리도 빨리 자라는 장점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얘들은 장식장에서 네. 습도 유지를 하면서 키우면 훨씬 빨리 자라고 그 번식도 잘 된다라는 말씀이죠? 네. 예. 가격대는 보통 얘는 어느 정도에서 형성이 되나요? 얘는 지금 보통 지금 오늘 판매를 한 게 잎이 3장에서 5장 정도 됐을 때 한 8, 90 정도로 판매를 했어요. 80만 원에서 90만 원 사이에서 네, 형성이 되는 네, 거죠? 작은 잎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잎이 3장에서 4장, 네. 작은 잎 기준으로 했을 때 네네. 80에서 90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중국자형 두 번째 식물입니다. 얘 이름이 어떻게 되죠? 예, 보르시지아나 알보몬스테라라는 친구인데요. 보통 지금 재테크 식물로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무늬도 엄청 좋고요. 이렇게 무늬가 마블링처럼 잘 섞여 있는 애를 산반잎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잎이 알보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갈수록 흰 지분이 점점 많아져요. 크면은. 이렇게 점점 흰색이 많아진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이렇게 구멍도 이렇게 많이 나 있고. 네. 예, 그리고 뒤에 얘는 번식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번식하는 방법은 여기 지금 보시면 잎과 잎 사이에 공중뿌리가 있어요. 네. 아까 뭐 보셨던 것처럼 똑같은. 이런 애들이 공중뿌리의 일종인가요? 네네. 네. 이게 공중뿌리인데 이 공중뿌리 사이 마디 사이를 여기를 이제 커팅을 해주시는 거죠. 커팅을 해주셔서 이제 물꽂이를 하시는데. 이제 커팅을 하실 때 보통 이렇게 일자로 자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르실 때는 일자로 자르고 물꽂이를 하실 때는 사선으로 칼로 대셔서 물관이 타원형으로 되게 네. 네네. 타원형으로 해주셔야지 물을 빨아들이는 면적이 원형 넓어지니까 원형보다는 타원형식으로 사선으로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이런 게 지금
잔뿌리인데 이런 잔뿌리들이 많이 돌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물꽂이를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잔뿌리가 하얗게 나와요. 그걸 충분히 받으시고 해주셔야지 나중에 식재를 하셨을 때 벌브나 뿌리가 무르는 것도 방지할 수 있으시고요. 네네. 네. 아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가격이 어느 정도에서 형성이 돼 있죠? 요거는 지금 이제 일반 잎 한 장 기준으로 했을 때 무늬랑 잎 크기, 찢어진 잎, 구멍 잎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어요. 보통 50에서 70 정도 합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지금 뒤에 이렇게 마대봉 또는 수태봉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지지대를 많이를 해줘요. 필로덴드론과랑 몬스테라, 싱고니움과들은 이렇게 지지대를 뒤에다가 해줘야지 애들이 잎도 커지고 보시면은 여기 줄기도 굵어지고 더 좋아지거든요. 얘네 같은 경우는 위로 뻗어 올라가려는 기세가 있어서 그 기세에 맞춰줘서 이렇게 지지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중급자용 세 번째 식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식물은 알로카시아 닌자라는 식물인데요. 이 표면을 보시면 이름처럼 그 거북이, 닌자 거북이처럼 거북이 등껍질 같아서 닌자라고 불리는 알로카시아예요. 이 알로카시아 종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삽수로 내어서 이렇게 번식을 하는 게 아니라 자고 번식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에서 뿌리를 턴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뿌리를 보시면 뿌리에 새끼손톱만한 그 양파 모양의 자구가 생겨요. 그 자구 번식으로 알로카시아는 번식을 하는데, 지금 보여드리면 요게 지금 보이시는 게 이 작은 게 자구예요. 뿌리 사이사이에 이렇게 자구가 생기는데 그 자구를 털어서 이렇게 식재를 해주신 다음에 이제 번식을 하면 되는 식물입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은 어떻게 형성이 돼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통 4만 원에서 뭐 7만 원까지. 4만 원에서 7만 원인데, 그럼 이파리 하나 나오는데 이렇게 번식하는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면은, 보통 잎 3장 이상 되면은 자구가 조금씩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잎 3장 이상일 때부터 분갈이가 가능하다, 번식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번식이 가능합니다. 그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될까요? 기간은 보통 한 3주에서 분갈이 한 기준으로 했을 때, 예, 예. 네, 한 달 정도면은 3주에서 한 달이면 네. 한 개체가 또 네, 생성이 근데 된다는 말씀이죠? 보통 그렇게 하나씩 그렇게 번식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분갈이를 한번 하셨을 때 충분히 이제 뿌리가 커지고 잎이 커졌다라고 생각하실 때, 이제 분갈이 하실 때 그때 한꺼번에 그 자구를 털어내시는 게 좋아요. 그럼 3개, 4개가 번식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코너는 이제 고가형이 어느 정도 고가인지도 한번 알아보고, 얘도 고가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이름하고 그다음에 간단한 설명, 그다음에 대략적인 어바웃적인 가격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식물은 몬스테라 종류예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잎도 똑같고 줄기랑 다 똑같은데 몬스테라 종류에서 무늬가 좀 다른 아이인데요. 얘는 델리알보라는 아이예요. 그래서 무늬도 무늬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얘는 고가였을 때 최고 600, 입장당 600까지 나갔었던 식물입니다. 네. 이건 번식도 몬스테라랑 같아서 네. 키우는 것도 몬스테라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네. 번식도 키우는 것도 몬스테라랑 비슷한 제품. 네. 근데 잎의 희귀성 때문에 잘 나갈 때는 600 정도 나가고 뭐 저렴해도 500 이상 가는 네. 그런 그 식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고가종의 두 번째 제품이 되겠습니다. 제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식물도 몬스테라의 일종인데요. 무늬를 보시면 아까 보셨던 무늬보다 더 자잘한 화이트 무늬를 보실 수 있어요. 이 식물의 이름은 화이트 몬스터 또는 화이트 몬스테라라고 불리는 식물인데요. 몬스테라계에서 최고봉이죠.
한때는 최고 이제 가격으로 올라갔을 땐 장당 1,000만 원씩까지 올라갔었던 고가의 식물입니다. 아 진짜 고가네요. 근데 이거 일반인들이 도전해다 실패하면 큰일 나겠네요. 그래서 단계별로 보통 네. 알보를 먼저 키우시고 옐로우 몬스테라 키우시고 네. 델리알보 키우시고 민트 몬스테라 키우시고 네. 이런 식으로 단계를 많이 좀 그렇게 키우셔요. 그러니까 일반 몬스테라와 일반 알보를 키울 줄 알면 이런 식물들도 도전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럼 절대 먼저 이런 식물부터 도전하지 마시고 일반 몬스테라랑 알보를 먼저 키워 보시고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식물을 키울 때 주의사항이나 이것만은 꼭 지켜라 이런 게 있을까요? 네, 보통 식물 같은 경우는 일반 관엽도 그렇고 희귀식물도 그렇고 모든 식물은 뿌리가 건강해야 돼요. 뿌리가 건강하려면 흙 배합도 중요한데요. 저희는 저희 매장에서는 지금 흙 배합을 보시면 과습이 안 오게 배합을 많이 해놨어요. 상토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펄라이트, 난서, 바크, 훈탄 요렇게 해서 배수가 좋게끔 해서 식재를 해놨는데요. 과습이 안 오려면은 배합을 좀 잘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애들이 건강하게 자라려면 이렇게 식물등이 필요합니다. 네, 희귀식물 같은 경우는 보통 발이라고 많이 하죠. 무늬 발현이 잘 되게 하려면 식물등을 씌워줘서 빛을 많이 보여주는 게 식물들한테. 태양광으로 키우는 것보다 이렇게 식물등으로 키우는 게 안전하고 색 발현이 잘 되겠네요. 네. 네. 그럼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우리 네. 까치플랜트의 최 팀장님을 향해서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팀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식물 재테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식물 재테크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그마한 것,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먼저 시작하면 어떨까요? 오늘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식물 재테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실외 노지에서 할 수 있는 식물 재테크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